예, 클로징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9월 9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제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결석을 했습니다. 네. 예, 지금도 아파요. 근데 오늘도 힘들어 보인다. 네, 지금 살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네. 예. 그럼 빠질 것 왜 같아요. 어디가 아파요? 진짜. 어제 그런 댓글도 있었어. 그 폐섬유증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굳었냐, 폐가 굳어가냐, 막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아유, 네. 참. 네, 환절기 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컨디션 관리를 더 철저하게. 이것도 실력입니다. 맞아. 아프다 이런 거. 아니 관객들 모아놓고 자 저희 시작합니다 하는데 뭐 송강호가 연기하다가 나 좀 컨디션이 안 좋다 이러고 연기 안 해? 그러니까 말이 해야지. 안 되는 거지. 네. 그리고 건강보다 뭐다? 건강보단 방송. 그렇죠. 네. 네. 능력주의, 생존의 시대, 그렇죠. 야만의 시대. 맞죠. 피할 수 없으면 죽어라. 즐기면 안 돼? 아니 못 즐겨. 좀 즐겨서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끝까지 생존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한번 모셔보죠. 반도체 아저씨 김정일 본부장님 그리고 범성공자 장우진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오늘 시장이 네. 생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3,257, 이야. 1.2% 올라서 딱 그 오프닝 벨이 끝나는 10시부터 시작해서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네네네. 이러면서 3,257 전고점인 3,288? 응. 네, 그 근처까지 거의 다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1%만 더 오르면 예, 좋겠다. 52주 신고가. 지금 완전 박스권의 상단, 최상단. 네, 3,288 맞나? 3,388인가? 3,288. 3288이 맞습니다. 그래요? 네. 오, 그렇네. 코로나 때는 3316이 최고였네요. 맞아요. 요 때는 3,288이 최고였고, 거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이 전고점인 3,300에도 지금 뭐 한 5% 3%도 안 남은 것 같으니까, 예, 파이팅해서 힘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장의 총평 한번 들어보자면요, 공자님부터. 저는 뭐 한 단어로 얘기하면 반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반증. 저는 계속 얘기 드렸던 게 좀 꺼진 불만 다시 보자라는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근데 오늘의 꺼진 불이 올라간 거는 반도체와 증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계속 이제 오르는 것들은 좀 팔고 밑에 있는 것들 중에서 괜찮은 것들은 올리고 있는데 반증, 그러니까 반도체와 증권이 시장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은 또 그 기존과는 다르게 개별 종목 중심의 장세도 있긴 했었지만 대형주가 더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색깔이 조금 변하는 게 아닌가. 금리 인하 기대감 플러스 뭐 이따가 잠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증권, 그러니까 거래세, 양도세에 대한 인하 완화, 그러니까 규제 완화가 또 얘기가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대형주 중심의 어떤 시장을 다시 달리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올라갈 만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이요. 네. 오늘 장은 올라갈 만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지난주에 이제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금리 인하가 그럼 어떻게 반영될 거냐.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금리 인하 한 차례가 아니고 두 차례, 세 차례 된다고 한다면 시장이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월요일 시장은 아마 살짝 걱정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업률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생각보다 시장이 좀 경기 침체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있었지만 실제 고용 데이터를 까봤더니 그렇게까지 우려할 건 아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의 속도는 좀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본부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시장이 약간 그러니까 골디락스 같은 장세로 바뀌게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시장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뭐 갈만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네. 그렇게 뭐 반증하니까 나도 뭐 하나 만들어내려고 잠깐 5분 동안 생각했어. 간증. 난 간증인 줄 알거든. 간증. 반증 그래서. 그러면 간증으로 갈까요? 아니. 끼워 맞춰서. 다른 간약으로 하겠습니다. 간약? 어거지는 안 된다. 간증이랑 전혀 라임이 안 맞지. 네. 열심히 간 보다가 도약 튀었어. 간 보다가 튀었어. 그럼 그 뭐예요? 간약? 간약. 만들어내신 간 보다가 거예요? 튀었다고. 간 보다가 튀었다고. 내가 만든 거야. 만든 거예요. 개편을 언제 해야 될까요? 이거 보세요. 간보다가 튀었다. 간보다가 튀었다. 그러니까 튈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충족이 됐다. 여기 우리 지금 다 말씀하신 그거지 뭐. 반도체하고 증권주가 다 일 다 그렇죠. 다 이유가 있었고. 그렇죠? 예.
이전보다는 조금 자신감을 찾아도 되는 하루였을까요? 아니면 네네. 오늘 또 뭐 대주주 양도세 한마디 또 한 걸로 살짝 튀었다가 또 이렇게 눌릴까? 그러니까 반이라죠. 증권주 이런 거하고 저기 뭐지? 그 지주는 아까 그 대주주 그것 때문에 어제 오늘 연속으로 이제는 대통령이 한마디 했으니까 대통령이 한마디 하고 또 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빼도 박도 못 하겠지. 시기만 문제지. 이번 주에 하느냐, 이번 달에 하느냐, 혹시 뭐 추석 갔다 와서 하느냐, 뭐 이 정도 늘어지면 안 되지만 하여튼 그거만 남은 거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너무나 뚜렷했죠. 예, 내가 말씀드리겠는데 하이닉스에 대한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쑥쑥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도 도약하고 있어요. 하이닉스가 뭐 그 저기 찌라시가 나왔었어요? 어떤 찌라시? 모르겠네요. 그 하이닉스 찌라시가 말씀해 좀 주세요. 돌았다고. 어떤 건지 잘 몰랐는데. 근데 오늘은 국내에서 리포트가 나왔고 국내 리포트 나온 게 이구동성으로 3분기 실적에 대해서 11조. 네.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한 삼성도 영향을 받습니다. 하이닉스만큼 아니더라도. 그래서 두 개가 딱 버티고 오케이. 그다음에 키움증권 포함해서 확 날아가니. 네. 그럼 그거 못 산 사람들은 다른 것도 사가지고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 분위기까지 포함해서 많이 올랐다, 뛰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환율도 특별히 뭐 환율 도움된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환율 도움된 건 없거든요. 네. 그럼에도 이렇게 됐다는 거는 자생적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음. 그래서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공자님한테도 오늘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 이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클리셰다. 정고점 넘어서 가야죠. 가야죠. 네. 아, 거기에 이제 한 스푼 얹으실 의향이 있으신가? 아니면 지금도 이제 공자님처럼 한 발 빼고 뒤에서 이렇게 딱 바라보고 싶으신 건가? 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네. 어쩔 수가 없다고. 따라가야 된다고. 와, 맞네. 영화 어쩔 딱 수가 클릭. 그럼 네. 그 최고였지.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이 시즌 따라가야 된다고 그때 얘기 들었잖아요. 예, 문학파야, 문학파. 그럼 그 마음이 오늘은 좀 더 강해졌습니까? 오늘 대형주 중심으로 간 거 보면 지수를 좀 끌어올릴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뭐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보여주지만 외국인이 1조 샀어요. 1조. 네. 엄청난 네. 거예요. 현물에서 5천억, 선물에서 5천억, 1조 샀어요. 1조. 넘게 샀죠. 저는 이제 의미가 또 드는 게 아까 대형주 얘기하니까 예. 어저께 오늘 살짝 얘기하는 것 같은데 LG 엔솔이 또 1%. 엔솔. 그러니까 장보다 언더 안 했거든 오늘. 그것도 의미 있어요. 그 나쁜 뉴스를 딛고 그거 아니다 생각해서 LG 엔솔도 올라가는 거 봤을 때는 이건 장의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좋았다. 금리나 기대감. 굳이 얘기하면 좀 많이 버텼던 조선이 좀 빠졌죠. 조선. 네, 조선이 좀 빠진 거.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뭐 세진도 가고 모두 가고 안 가고 다 갔으니까 오늘은 쉬어야 되는 거죠. 바이오도 약간 빠졌나? 약간 이익실현 일부 있고. 오늘 그 좀 정도 말아 올렸어요. 말아 올렸네. 네. 말아 올리고 약보합 뒤에는 아니면 바이오. 플러스예요. 그럼 빠진 거는 조선밖에 없네. 지금 봤을 때는. 네. 조선. 오늘 빠진 애들. 뭐 그거는 이따가 좀 여쭤보도록 하고 조선도 뭐 2%? 2% 정도? 어떻습니까? 이 지금 지독한 박스권을 지금 7월부터 지금까지 코스피가 이어오고 있는데 7월 초부터 지금 9월까지 결국은 한 번 올라가려다 떨어지고 또 두 번 올라가려다 떨어지고 지금 이제 3트입니다. 3트. 네. 세 번째 트라이. 여기서 이제 한 30포인트만 더 하면 그러면 이제 52주 신고가 돌파하는 건데 요때 또 돌파하면은 그 모멘텀이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요거를 좀 그 시나리오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봐도 될까요? 양도세만. 양도세. 네, 양도세 이슈는 대통령이 해준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되면 가볍게 뚫을 것 같아요. 근데 환율도 우리나라에 우호적일 것 같고 금리를 미국에서 뭐 연내 한 두세 차례 내린다고 한다면 엔화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통화는 같이 동반 강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이죠. 자생적인 힘이 뒷받침이 되고 반도체는 그러니까 외생적인 힘이고 내생적인 힘이고. 그러면 환율은 기다리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속도 이슈긴 하지만은 그러면은 미국이 경기가 확 꺼지는 건다든지 아니면 또 인플레가 갑자기 10월 말 우리 휴가 갔다 와서 갑자기 인플레가 확 올라간다든지 이런 한두 가지 항상 변수는 있는데 그것이 당분간은 그렇게 신경이 안 쓰이거나 잠깐 제쳐놓을 수 있다는 정도까지는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1% 문제가 아니고 그거 뚫으면 그 다음에는
2, 3%갈 수도 있는 거고 미국이 빠지지만 않으면 미국이 뭐 3% 5% 빠질 때 우리가 기세가 가지 못할 거고 미국이 버티자만 주면은 우리의 자체적인 힘으로 1, 2%, 2, 3%갈 수 있는 정도는 잠재돼 있죠. 그 잠재가 이제 이번 달에 터질 것인지 다음 달까지 늘어질지는 우리 또 하기 나름이긴 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그런 네.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3시 31분 지나가고 있어서 땡땡땡 한번 쳐보도록 할 텐데요. 네, 드가님이 발사해 주셨고요. 배승우님 땡땡땡, 권정근님 오늘 또 삼성생명이요 땡땡땡 하셨고요. 메달금님께서 네. 이런 분들이 성공합니다. 왜요? 4천 간다 땡땡땡. 아, 예. 이왕 갈 거면 맞습니다. 가야죠. 은미채님께서 하이닉스 고고, 짜니님, 길태미님께서는 제발 이번에 뚫어라. 네, 올무지개님 들어오셨고요. 네. 네, 탈감님, 전효민님 땡땡땡. 네, 내일은 단타왕님이 박스는 뚫어야 제맛 땡땡땡 민주의 건강 좀 챙기고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행복님께서 9월 안 좋다고 한 사람들 어디 가셨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진짜 이게 진리입니다. 맞아. 모두가 비관적으로 볼 때 사서 음. 그냥 기다리면 돼. 맞아. 진짜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근데 삼성전자도 힘드니까. 그랬죠. 예? 그게 힘드니까. 아니, 이거 사고 그냥 이제 없는 돈 치는 거지 뭐. 예. 그렇습니다. 부자예요? 부자야? 아니 넣어놓고 없는 돈 치는 거지 뭐. 아. 예. 돈이란 뭐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지 뭐. 내일은 단타왕님께서 네. 박스는 뚫어야 제맛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닐리님, 무소과금님, 양말님, 예 마이 뷰티풀 엔젤님, JH 송님, 잔디꿍님 많은 분들이 들어와. 뭐 전효민님은 안 했어. 예 전효민. 오셨습니다. 지금도 땡땡땡 치고 계세요. 아, 예. 4시 반까지 치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사일님께서 네. 촌철살인 네. 조사리. 말은 청산 유수다 너. 제가 말하는 게 직업이거든요. 말이라도 네, 해야죠. 요거라도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 내가 증권주하고 저기 지주사 봐야 된다고 또 해째야. 그- 말하는 그랬잖아. 것도 해째야. 왜냐면 수단매니까 했어. 진짜 했어. 아, 3번을 한 것 같아. 진짜로. 내 하긴 기억하기로. 했죠. 아, 했지. 너무 많은 말을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지 뭐. 방송 횟수를 좀 줄이겠습니다. 예, 너무 많은 걸 뿌려놔가지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한테 시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범송공자님한테 마이크를 넘길 텐데 일단 코스피는 조금 더 올랐습니다. 1.26% 상승, 종가가 고점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외국인이 여기서 한 1,000억 정도 더 사줬네요. 네, 그래서 3,260. 와, 진짜 20, 30포인트만 더 오르면 되네요. 예, 그래서 내일 바로 또 뚫을 수 있는 3,260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0.76% 계단식으로 지금 6거래일째 상승. 와, 진짜 차트 너무 이쁘다. 진짜. 예, 824.82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에서도 싹쓸이 했는데 네. 외국인이 코스피 현물에서 6,600억 샀고 기관이 3,000억. 코스닥에서는 조금 저조했는데 외국인이 230억, 기관이 100억.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5,500억 이렇게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우, 너무 좋았어요. 예. 자, 그러면 공자님한테 시황을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거래대금이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코스피에서 거래대금이 오늘 10조 원으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어제 8조 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거래대금이 7조 원으로 올라왔는데 7조 원대를 기록한 게 지금 스크롤 한참 내려야 될 것 같아요. 7월 16일 이후 지금 처음이거든요. 7조 원대를 넘어선 게.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쪽에서 분위기가 확실히 좋아졌다는 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졌고 아무래도 증권거래세, 양도세에 대한 이슈가 불거진 게 좀 영향을 준 것 같고요. 반도체 쪽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들이 계속 작용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서 분명히 상승 모멘텀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결국 반도체 쪽이 주도해줘야지 되는 건데 반도체 실적이 아까도 좋다고 말씀을 하셨고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전망이 3분기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0조 원 정도로 봤다가 지금 12조 원 정도로 올라가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실적도 괜찮고 그리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소부장 쪽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그래서 그런 이제 소부장이 좀 좋으면 또 코스닥과 같이 이제 투자 심리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눈에 띄게 보이는 시장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승 종목이랑 하락 종목을 보면 코스피가 590 종목이 올랐고 하락은 289 종목이 빠졌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947 종목이 올랐고 649 종목이 빠졌습니다. 확실하게 코스피가 더 좋은 게 느껴지죠. 그리고 대형주가 아까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에서 종합지수가 1.26% 올랐는데 대형주 지수가 1.36%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중형주가 0.64%, 소형주가 0.88%. 그러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좋았다는 게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이고요. 대형주 중에서도 상승률이 좋았던 건 미래에셋증권이 1등이었어요. 11.7%가 올랐고 한국금융지주가 6.8% 올랐고 LG화학이 6.3%.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으로 이제 증권주 여기 보시면 증권주들이 대거 이제 상승 종목이 편입된 거를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주사들도 좋았습니다. SK 뭐 여기 보시면 HD 현대 이런 기업들도 좋았기 때문에 네, 지금 네. 시장이 자금이 어디로 들어오고 있는지 이게 지금 프로그램 매매로 그냥 매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라서 이 흐름이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긴 한데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어떻습니까? 두 분은 이제 이 전고점을 뚫고 갈 만한 충분한 동력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런지 네네. 김정일 본부장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는 자리를 잡은 것 같고 음. 엔비디아보다 브로드컴이 더 중요했고 그다음에 결국은 삼성하이닉스는 3분기 실적이 견조할 것 같고 그러면 일단 30%는 먹고 들어가는 거죠. 35%까지 볼 수 있어요. 옆에 같이 있는 것까지. 그러니까 35%는 먹고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께서 얘기한 그것이 지켜지면은 가급적 빨리 그러면 어느덧 한 35%나 40%는 또 다시 붙는 거잖아요. 그럼 80%는 들어가는 거니까 확률적으로 80%는 던 딜이죠. 오케이. 그던 딜 20%는 변수가 있으니까. 공자님도? 시장이요. 계속 네. 똑같은 얘기를 물어보셔가지고 네, 좋게 봅니다. 네. 아니 지금 똑같은 질문 세 번째 받아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어. 재밌습니다. 시장이 좋으니까 뭐를 좀 져달라고 하는데 두 분 다 뭐 박수를 치던지 뭐 폭죽을 하나 준비를 해오시던지 계속 물어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터가 안 들어와 모터가. 하고 있잖아, 그래서. 예, 조금 더 자신감을 달라 네. 이런 의미로. 네. 미안해요. 진행자한테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을 하네. 저 사람은 면전에다가 죄송합니다. 저도 나름 좀 회로가 돌아갔는데 어쨌든 네. 근데 질문 여러 번 하면 이렇게 불안해 보이잖아요. 오히려. 네, 진짜 맞냐? 근데 불안하긴 해요. 왜냐면 박스권 네. 너무 오래 갇혀 있었잖아. 네. 근데 불안한 뭐 거 계속 없을 것 강조하는 게 같은데.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톤을 굉장히 밝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하루 만에 바뀐 거잖아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종목 장세다. 좋아. 뭐 소형주, 중형주에 더 집중을 해라. 대형주는 안 간다. 좋아. 막 이런 말이 너무 많았는데 갑자기 9월은 뭐 어둠의 달이다. 좋아. 데이터적으로 너무 안 쏴, 계속 나온다라고 쏴.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고. 근데 네. 이게 사실 대통령 말이 아직 이게 실현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확실히 네, 그렇죠. 바뀌어버리니까 네. 이거 괜찮은 건가? 그리고 또 반도체가 강한 것도 좋긴 하지만 우리가 반도체가 제일 강할 때 끝물이다라는 말도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하루 만에 바뀌는 게 맞나? 라니께 물어보는 게 아닌가? 네, 진짜 그러니까 예리하다. 불안해 보였어요. 계속 불안해서 똑같은 걸 계속 물어보는데 보통 진짜 맞아? 진짜로 맞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들으면서 진짜 맞다고 하는데 자꾸 물어보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짜증나. 말 짜증 내세요. 네, 저는 세 번 물어보는 거 진짜 싫어요. 두 번까지는 괜찮아요. 두 번까지 괜찮대. 한 개가 거기네 3번. 나는 괜찮아. 괜찮으세요? 한 5번도 보면 괜찮아. 세 번 물어보는데 세 번 다 다른 답이 나와. 난 다 달라. 약간 왜냐면 트리크였어. 팀마다 이게 바뀌고 시작. 좋거든요 그런 거. 다시 물어봤다. 시장 상황이 좋으니까 화기애애하네요. 분위기가. 그래서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 근데 어제 아침에 이제 다른 방송에서 고용 지표 얘기하면서 제가 고용 지표 그렇게 걱정할 거 아닌 것 같은데 다 까보니까 별로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면서 걱정할 게 아니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시장이 괜찮을 거라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매크로 얘기는 안 하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시장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반도체 실적 전망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계속 얘기하셨던 게 실적이 지금 좋을지 모르겠다라는 게 퀘스천 마크였는데 아하. 네, 실적이 올라갔죠. 거기다가 또 제가 얘기 드렸던 건 순환 매적으로 계속 좋을 수밖에 없고 상법 개정으로 제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 드렸을 거예요. 상법 개정으로 이슈를 못 받았는데 이게 증권 지주가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지금 다시 이제 탄력을 받고 올라가는 거라서 상법 개정으로 인한 수혜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대 주주의 전횡이 줄어들고 하는 것 자체는 증권 지주의 수혜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주가 조정을 받았고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 기업들이 하필이면 또 시총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조선이 약간 눌린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오히려 끌어올릴 수 있는 분위기는 충분히 된다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너무 똑같은 거 여쭤보면은 좀 괜찮아. 그러니까. 언제든지 돼. 아니 저 제가 자존심이 보고 싶대요. 한 번 더 물어봐서 뭐 날라오는지 보고 싶다고. 진짜 삽니다. 나는 괜찮아. 그러면 요거 두 분이 그러면 아이고. 생각하실 때에 지금 시장에 네. 혹시나 존재할 수 있는 포텐셜 리스크가 있다면 아까 그 얘기한 건데 반도체는 포텐셜 리스크에서 제껴놓은 것 같고 일부 종목이 너무 많이 간 거는 조정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부 그런 종목이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근데 대통령 그것을 말이 CR이 안 막힌다 막판에 아니면 또 말을 바꾼다? 그거는 리스크라기보다는 그거는 약간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지 않으면 그럼 그 CPI 넘버 같은 게 너무 높게 나오는 거야. 2.9가 아니고 3.1 정도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그러면 한번 경계감을 가질 수 있겠죠. 3.0도 아니고 3.0도 허용할 것 같아. 3.1 뭐 이렇게 뭐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당장에 그 뭐지 과거 데이터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데이터 바꾼다 그랬잖아요.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네네. 크리스퍼 월러 아저씨가 일주일 전에 70만 명 줄어든다 그랬는데 네. 시장에서 80만 명, 100만까지 줄어든다고 지금 그걸 좋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CPI 넘버가 웬만해서는 사실 이걸 뒤엎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는 한 번 하는 건 너무나 100% 당연하고 이게 두 번을 하는 거가 꽝꽝해졌을 때 사람들이 환호할까 아니면 그때 가서 이상한 생각을 할까? 요거 리스크는 아니고 이런 생각을 봤어. 두 번 할 수 있고 연속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딱 했어. 9월 17일 날. 그럼 그때부터 지금부터 그때까지 한 일주일 남았잖아. 열흘 정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 우리가 만약에 3,330 정도 됐어. 일주일 사이에. 네. 그럼 그때 가서는 또 셀도 뉴스 할 수도 있지. 일부 정도. 그걸 리스크라 하기는 애매하고 고전 정도 말고는 지금은 당분간은 워낙 반도체하고 증권주가 강하기 때문에 조선하고 방산이 빠지더라도 이게 계속 3% 5% 빠지지 않는다면은 주가는 힘이 더 있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오늘 같은 이슈를 이렇게 올리면 지주사랑 증권 자체가 지금 좀 내려와서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룸이 있지 않나 이런 그렇죠. 생각이 좀 들고 질문 생각났어. 뭔데? 예, 뭐예요? 반도체 아저씨 전용 질문. 뭐예요? 뭔데? 9월에 딱 진입했을 때요. 네. 김장렬 본부장님이 강렬하게 하신 발언이 있습니다. 뭐였죠? 뭘 얘기했어? 코스피 9월에 만약에 못 가면 맞다. 10월, 11월, 12월이고 그랬지. 나발이고 없다. 가망 없다. 그렇지. 끝이다. 잘 기억했어. 예. 그럼 지금 9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는 네. 이 상황에서 네. 지금 상황은 그럼 코스피가 좀 힘 받고 네네. 연말까지도 조금 기대해 볼 만한 네. 여력이 생겼다고 그렇죠.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번 달에 다 재료가 다 나와버리면은 두 번 하고 금리하고 삼성전자 뭐지 9조 넘고 하이닉스 12조 가까이 되고 진짜 나고 환율도 1365 정도 가가지고 1350이 눈에 다 보이고 그럼 이번 달 며칠 안에 다 하겠죠. 그러면 아마 한 3,400 가지 않을까? 최소한. 그렇게 가고 나면 고민하는 거지. 그리고 10월 달에 한 10일 동안 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그게 9월 달이 피크인지 10월 말이 피크인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데 일단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려가더라도 이빨 올라갈 때 올라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원래 얘기한 것처럼 여정은 이제 그 정책에 대한 여정이 돌아오고 반도체가 돌아오고 이렇게 되고 환율이 내려가면은 다 박자라면 내가 옛날부터 계속 얘기하고 그럼 3,500까지 여정이 편안해진다. 근데 그게 9월인 10월인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앞당겨지면 좋겠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자님한테는 요거. 제가 항상 이 코스피랑 니케이랑 비교를 했다가 네네.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오늘은 완승이었어. 근데 이렇게 하면 욕 먹으려나?
내 논리가 맞아. 왜냐면 왜요? 오늘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사면서 니케이는 44,000 찍고 아 이거 오바다 하고 빠졌어. 니케이는 오늘 약보합입니다. 우리 시장으로 돈이 싹 쓸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니케이랑 또 코스피랑 이게 완전 반대로 됐어. 10시 기준으로 니케이는 빠지고 코스피 여기 보세요. 10시 기준으로 빠졌지? 네네네. 이 외국인의 돈이 코스피로 10시 기준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어머, 샀다니까. 맞아. 맞네. 그러니까 이게 경쟁 관계라고 경쟁 관계. 그러네. 그래서 코스피로 들어온 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오케이. 뭐 일본 사상 최고치 이제 찍었으니까 한국 증시 이제 올려야지. 좀 갭이 남았잖아. 그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한국 시장을 샀다. 그렇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조금 더 유입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기대를 좀 수급적으로 해봐도 괜찮습니까? 저는 일본이랑 비교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네. 협조 안 해주네 진짜. 나한테 물어 나한테 물어. 아까 물어봤잖아요. 처음부터 나한테 물어봐야지. 딱 보니까 아니잖아. 아니에요? 이 길이 아닌갑네. 그럼 아닌 이유도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일시적으로는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자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미국에서 자금이 빠져나오냐 안 나오냐의 싸움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전반적으로 엔화가 강세가 된다 그러면 같이 자금이 들어오는 거고 달러가 강세가 된다면 같이 자금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일시적으로는 물론 이제 잠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일본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증시 말고 환율 동향과 시장의 자금 흐름인 거지. 근데 지금 일본은 또 정치적 불확실성이 노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시바 총리가 사임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누가 되냐, 또 굉장히 강경한 매파적인 보수적인 인물이 된다고 한다면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슈도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정치적인 불확실성. 네. 알겠습니다. 요거 두 분의 코멘트만 짧게 듣고 갈게요. 예, 뉴스 보여주세요. 나는 이게 저는 이제 철저하게 중도잖아요. 중도 보수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 대통령이 전략을 잘 짠 것 같아. 왜요? 그러니까 여기 장동혁 저 국민의힘 대표가 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면서 요게 지금 오늘의 불쏘시개가 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정부의 입장이 되게 궁색했거든. 왜냐면 괜히 내린다고 했다가 이거 말 바꾸면 안 되는데 국민들의 반발과 이게 어마어마한 게 맞아요, 막 맞아요. PBR, PER로 욕 먹고 막 나와서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이쪽 국민의힘 대표 만나가지고 요거 해야 됩니다. 상향해야 됩니다. 하니까 못 이기는 척. 잠깐 나도 그 포인트야. 아, 계기를 그 역시. 마련해놨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거 보면서 악수하고 뭐 이상한 개지라도 하더라고. 손을 막 계속 눈을 떼나오게 계속 그러니까 나도 하는데 그래서 아이 뭐 하는 손을 짓거리냐. 6개를 잡아. 맞아. 세 명이서. 세 명이서. 그래서 나는 구실을 만들어서 그래 우리는 그 뜻이 아니지만 협치의 개념으로 맞아. 저쪽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던진 거지. 던진 거. 다시 50억으로 올려 보도록 해볼게. 약간 요런 명분과 어그리. 실리를 만들어서 네. 딱 잘 넘어갈 수 있게 와 나 이거 그러니까 전략 잘 짰다. 대통령이 슈루드해. 네? 슈루드. 슈르드요? 아 여기서 갈리네. 대통령이 슈레드요? 슈루드 SHREW 슈루드. 뭔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좋은 쓰레기 한 거야? 거기서 갈렸네. 여기서 이제 다른 길을 어떻게 보시는지 요거 50억으로 다시 상향해 준다고 판단해도 괜찮을 만한 소식인지 왜 그래? 왜 그래, 자신 자꾸. 있게 질문을 뭐 안 던져요. 또 아니라고 할까 봐. 아니, 저 모르겠어요. 쫄았어. 정치적인 거는 계속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단정지어서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제가 정치적으로 뭐 판단할 수 있는 여력 뭐 지금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건-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원래 50억을 10억으로 바꿨다 다시 50억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 다시 50억 돼도 이미 다선 반영되어 있고 별 뭐 없다. 100억 해줘야 이제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예리하다. 정들이 얘기했으니까 다시 요 정도 돌아간 거야. 아 그래요? 처음부터 50만 해주면 그 저기 대통령 아저씨 뭐 이렇게 머리 수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해주십시오 매달리면은 더 강하게 얘기하지. 그리고 지금은 그거 맞아. 그리고 세월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만족하진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한 그거 100억 맞아요. 정도는 해야지 맞는 거지. 근데 기대치를 확 낮췄다가 살려주는 것처럼 하는 거니까 주가가 올라오는 거지. 그 사실 여기 반도체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확인되면은 대통령 그 나오고 그거밖에 없다면 다시 쇠로 눈습니다. 그건 거의 확실해요. 그밖에 없잖아. 그럼 반도체가 한 40% 갖고 가니까 이거 힘이 받아갖고 다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는 거지.
아 근데 저 진짜 동의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메리아스 입고 갔어야 된다고 봐. 메리아스 입고 가서 저 셔츠 안 입습니다. 100억으로 안 해주시면 저는 셔츠 안 입어요. 이게 지금 나랍니까? 딱 그래, 이렇게 그거. 했어요. 지금 증시 삼성전자 주주가 몇백만인데 장난합니까? 이렇게 했어야지 100억으로 올려줄 텐데 50억은 좀 아쉽죠. 어쨌든 이 정도는 나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악수했잖아. 악수했잖아요. 예. 다 됐잖아.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둘 다 인간이니까 악수. 뽀뽀했으면은 더. 뽀뽀했으면 뽀뽀했으면 3,300 저출산 관련 줄 몰랐겠죠. 뭐 그런 거.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뉴스로 가볼까요? 준비하신? 네, 그냥 뉴스 간단하게 몇 가지 하나만 얘기 드리면 뭐 프랑스 얘기는 아실 것 같으니까 저는 반도체 이용량도 있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알리바바가 신규 LLM을 출시했어요. 그러니까 Q1 3 Max라고 요 미리 보기를 공개했는데 이게 반드시 약간 영향을 준 것 같다라는 느낌인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일단은 뭐 지금까지 달리 오픈 소스가 아니다, 뭐 성능이 좋다, 뭐 이런 거는 조금 차치하고 중국의 LLM 하면 떠올랐던 게 우리가 딥시크였잖아요. 그러니까 딥시크 하면 떠올리는 건 효율성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딥시크가 중국의 LLM이 좋아지고 중국의 AI가 좋아지면 반도체 수요가 감소한다는 게 포인트가 되면서 연초에 안 좋았어요. 근데 알리바바가 이번 LLM에서 강조한 게 뭐였냐면 1조개가 넘는 파라미터를 갖고 있다라고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중국도 이 파라미터 경쟁, 반도체에 대한 경쟁으로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이게 반도체 수요를 다시 한번 또 야기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또 여기 추가적으로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마벨의 CXL 퀄 테스트에 통과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마벨 같은 경우에는 CXL의 컨트롤러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컨트롤러가 있어야지 CXL 반도체를 연결해서 이제 이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벨의 컨트롤러와 이 D램,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D램이 호환성이 테스트됐다는 건 앞으로 CXL이 빠르게 상용화 될 수 있다는 거고 이 CXL과 관련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D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가 붙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양도세 기준에 대한 유지 기대감도 있었다고 보고 있고. 오케이. 일단은 저 알리바바 이슈가 국내 반도체의 업황이나 혹은 기업 이슈랑도 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겠죠. 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뭐 중국에서도 AI 반도체를 독자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중국의 AI 반도체에도 결국은 반도체 D램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할 거거든요. 근데 이런 D램 기술들이 중국 업체들보다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더 잘하니까 그쪽으로 수요가 물론 HBM 공급은 좀 제한되긴 하겠지만 다른 형태의 반도체는 충분히 공급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알리바바 중국의 수요뿐만이 아니고 중국이 보여줬던 건 효율성이라는 키워드였는데 이제는 중국 자체도 AI 인프라 경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AI 인프라 투자는 여전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이스페타시스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AI 관련해서 AI 기판이 여전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 AI 기판이 많이 필요하다는 건 AI 인프라 투자가 여전히 많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김장현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 알리바바 이슈. 좋은 뉴스죠. 나쁘지 않은 뉴스고 당연히 그런데 파지티브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우리가 HBM을 그룹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다이렉트 수요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경쟁이 한다는 것 자체는 미국 회사들이 캐시플로우가 애매하더라도 아이씨 계속 투자해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못 먹어도 고. 엔비디아가 어떻게 할까? 저기 뭐 HK 해가지고 뭐 그 브로드콤이 난리치고 미국이 저렇게 중국이 난리치고 엔비디아는 더 좋은 거 팔 수 있잖아요. 삼성하이닉스한테 더 빨리 제품 만들어줘. 웬만하면 가격 안 깎을게 50% 깎을래다가 20% 깎고 뭐 이럴 수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미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래도 오늘은 그 삼성 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게 더 컸던 것 같고 저거 한 것 같고 아까 끝나면서 삼성전자 나온 거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한테 그 B40 그 중국향으로 GDDR7 HBM 말고 이거 뭐 했다고 또 기사가 나오네. 3시 50분자로 뭐 이런 게 한꺼번에 좋은 뉴스 나올 때 확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가리긴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자기한테 이스페타시스 아까 같이 말씀드렸는데 좋아요. 근데 이 순간부터 저는 이스페타시스는 이제 우선순위에서 빼겠습니다. 목표 주가와 괴리가 너무 붙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이제 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하나 오케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좋긴 좋은데 모든 게 다 새로운 건 아니고 중심은 어쨌든 실적이 괜찮다. 이런 얘기가 진짜 좋다는 건 항상 좀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고춧가루를 뿌리자면 고춧가루. 그래도 약간 중국이 저렇게 좋다고 하지만 사실 중국이 로컬라이즈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꽤 많이
한 90% 80% 가까이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술까지 올라왔다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반도체 장비나 뭐 중국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것도 못하게 하고 지금 오늘도 그 뉴스 나왔죠. 삼성 하이닉스의 그 뭐죠? 공장. Verify VEU. VEU end user 그렇죠. VEU 그거를 원래는 딱 커트를 했다가 그래 그럼 장비 들어가는 거 니네가 중국에서 반도체 장사하는 거 하이닉스 삼성전자 매년 갱신하는 방법으로 바꿔줄게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사실 그러면은 사업 계획을 5개년 뭐 10개년 이렇게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것도 약간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중국 뉴스가 뭐 우리나라 반도체한테 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엄청난 호재일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네, 중국이 반도체가 내부적으로 성장하면은 자신감 가져. 네, 당연히 퇴계 이황이야 뭐야? 네, 네 말도 맞구나. 들어보니 네 말도 맞구나. 아니 근데 그거는 늘 걱정하는 거잖아요. 중국이 치고 들어와서 우리나라 반도체에 영향을 주면 어떻게 하냐. 이건 늘 걱정하는 부분인데 이거 다행인 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약간 보면 블루팀, 레드팀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약간 블루팀에 붙는 느낌인 거죠. 그러면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가 글로벌리 퍼지는 것들을 허용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회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뭐 반도체가 중국이 엄청나게 후려쳐가지고 덤핑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말고 중국 반도체에 대한 신뢰도가 있는데 중국 반도체를 쓸 이유는 없겠죠. 뭐 그런 상태를 본다고 한다면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약간 미국과 중국 간에 명확하게 선이 그어진 상태라고 한다면 중국 내부에서 올라오는 수요 말고 그 외부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역할은 클 거다.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 그러니까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의 AI 기업들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었잖아요. 그러면 이 블루팀, 레드팀에서 이 드라이브를 걸었다면 블루팀은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나 맞받아 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수요는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황희정 스님이 오셨다고 맞아요. 네. 알면서 왜 그 얘기 안 해줘요? 아, 여기서 제가 말했으면 더 뭐라고 했을걸요. 네, 가만히 갖고 있었던 거야. 네. 대단하셨습니다. 전 여러 번 믿고 방송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자정자격이 있죠. 집단지성.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가볼까요? 아까 있었던 이슈 중에서 증권주 그리고 저기 뭐냐 지주사 네.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얘기 한번 해주신다면? 증권주들은 일단은 실적이 좀 꺾이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꺾인다고 하는 게 뭐 정말로 영업이익 이런 게 꺾였다 이런 느낌보다는 여기 보면 국내 브로커리지 지표죠. 이제 국내 일간 거래 금액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6월에 보면 32조 6천억 원에서 7월에 27조 7천억, 8월에 22조 7천억 원으로 감소했어요. 그리고 8월 첫째 주에 보면은 24조 2천억, 마지막 주에 18조 3천억. 그다음에 9월 첫째 주에도 보면 18조 6천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후행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 데이터를 봤으니까 증권주가 빠진 거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올랐다고. 거래대금 증가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상황이면 거래대금이 더 좋을 수가 있겠죠. 여기보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뭐야 하면서 개인들이 많이 팔았잖아요. 근데 내일부터는 다시 개인들도 더 적극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거래대금은 오히려 좋아진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왜 그 증권주에 대한 판단이 과거 데이터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데이터를 본다고 했을 때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상법 개정의 수혜가 분명히 있다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수혜는 사실 반영을 안 하고 그냥 주가가 빠져버렸으니까 여기에 대한 수혜도 있고 그다음에 NXT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대금 15%에서 제가 알기로 50%까지 늘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NXT도 충분히 새로운 거래소로서 거래 활성화에 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죠. 근데 현재 데이터 자체는 현재 데이터는 이렇게 꺾였는데 다시 이런 데이터를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해외 주식 같은 것도 보면 미국 주식에 대한 약간 불신 같은 게 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나스닥 사상 최고치 찍으면서 다시 또 국내에서 미국 투자들 많이 해둔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니까 해외 주식도 저는 다시 일거래 금액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증권주는 지금 상황에서 크게 나쁠 건 없을 것 같다. 네, 이런 느낌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도 증권주 네, 지금 사실은 저도 똑같은 자료를 봤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주가가 빠진 이유가 저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만약에 좋은 뉴스가 전혀 없었으면 저런 게 한 번 더 영향을 줬을 수도 있어요.
트레이딩 영역에 들어간 거 맞는데 오늘 다 반전을 해가지고 저거는 이제 과거 데이터로 하고 실제 실적이 3분기 실적이 나오는 10월 초반까지는 저거는 잊혀지고 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긍정적입니다. 가장 이제 레버리지가 좋은 게 이제 그 뭐죠? 거래 금액하고는 키움이니까 키움이 가는 게 맞는데, 키움. 예, 근데 미래에 대해서 미래가 워낙 거래가 또 많으니까 그 자체 주식이 미래가 좀 오버했죠. 그래서 그런 패턴이 가는데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아직은 있어요. 근데 워낙 고점은 내려왔기 때문에 뭐 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 증권주에 대한 목표 주가는 상향 리포트가 나올 가능성도 지금은 안 나올 거예요. 지금은 아니고. 저번에 워낙 크게 불러놨기 때문에 보면서 갈 것 같아요. 뉴스바로 코멘트가 나오겠죠. 어쨌든 아직은 살짝은 여유가 좀 네, 있어 보입니다. 있다 정도. 네. 알겠습니다. 아까 증권주 중에서 NXT 얘기가 있던데 그거는 뭐예요? 넥스트레이드 거래소. 그거 네. 뭐 호재가 있어요? 아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넥스트레이드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대금이 15%로 제한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50%까지 상향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다고 거래 한다면- 활성화. 네, 거래 활성화. 그럼 전반적으로 이제 거래가 증가하고 거래 증가는 당연히 증권사의 수수료 증가로 이어지니까 뭐 요거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할까요? 조선 기자재? 조선 기자재 뭐 뭐 항상 강하니까요. 아니 듣고 있었어요. 금 보고 있네. 조선은 금 너무 올라. 금 지금 사상 최고치요. 네, 사상 그래? 최고치. 근데 사실 시장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안 오르는 게 없어. 네. 금 올라, 코인 올라, 음. 부동산은 막아놨으니까 그렇다 치고 주식 올라. 그러니까. 명민준 앵커님 그 주가 올라 뭐 이런 것들. 줄까요? 3년 동안 지금 박스권인데 무슨 주가가 올라요? 3년 동안 박스권인데. 어차피 하루 안 나오니까 예, 예. 하루 빠지니까 또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원자재 근데 궁금하다고 원자재? 하시기는 하네요. 금도 그렇고. 저번에 은 말씀도 해주셨고. 네. 뭐 원재 살짝만 짚고 갈까요? 금, 은, 요 상승세에 대해서. 금의 상승세는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거나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크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이제 수급 불일치가 나타나면 금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일단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전 세계적으로 약간 좀 크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관세 어떻게 판결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는 상태고 프랑스를 비롯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전자산 선호냐라고 본다면 그거는 명확하게 아니에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금에 대한 수요가 좀 있는 상태 플러스 베트남이 이제 원래 금에 대한 통제를 정부에서 하고 있다가 민간 쪽으로 이걸 좀 이양했어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금을 사거나 뭐 채굴을 하거나 이런 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런 베트남에서 금의 수요가 민간에서 금의 수요가 확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금의 수요를 베트남이 쭉 빨아들인다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수급 불일치로 인한 추가적인 금 가격 상승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또 돈이 워낙 많이 풀릴 거잖아요. 아무리 봐도 돈이 많이 풀릴 거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맞아요. 그렇고. 그러면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 때문에 금 가격은 조금 더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노출, 그러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노출이라고 한다면 저는 금을 사세요라고 얘기할 거고 네. 만약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사세요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영향은 분명히 좀 달라졌습니다. 역할이. 그럼 증시는 언제 사요? 증시요. 증시는 지금이요. 지금이니 네, 지금 사야죠. 아. 네, 근데 제가 그뭐 7천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코스피 7천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유동성이 진짜 미친 듯이 폭발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 돈 많이 풀잖아요. 추경 같은 예산난도 일단은 많이 풀렸고 뭐 3기 신도시 이런 것들 한다 그러면 돈이 다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부동산으로 칠 거냐 뭐 주식으로 칠 거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유동성은 풀릴 수밖에 없고 또 글로벌리도 봤을 때 금리 인하 돈 풀리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환율에 대한 분명히 압박이 있을 거예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환율 압박, 환율 강세 압박이 있을 거기 때문에 환율 강세 압박이라고 하는 건 외국 자금이 또 우리나라 들어오는 이슈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의 충격이 분명히 강하게 있을 거라서 저는 뭐 올해 말 만약 조정 받는다면 조정 받을 때마다 올해 사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원자재 관련해서 코멘트 뭐 짧게 특별히 해주시죠. 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동의하고요. 예. 우리나라도 저기 돈을 많이 풀 수 있다는 거는 상황적으로 그렇게 몰리고 있고 얼마 전에 기획재정부로 분리했잖아요. 예산처하고 재정경제부 이거는 부양할 수 있게끔 좀 편하게 하려고 어떤 배경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에 부동산 한쪽에 신경 쓰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돈을 어떻게 하진 못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기조를 바꾸지 않으나 어느 정도는 동조해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남아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고를 빨리 터는 게 낫겠지? 네. 광고를 빨리 털고 뒤에 오늘 또 조선 기자재 뭐 이런 것들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반도체 중에서 아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마벨, 네. CXL 얘기 그런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애국하셔야죠, 애국하면은 LG, LG, 또 글로벌 기업 삼성. 삼성. 예, 저희가 요거 같이 팔아야 되잖아요. 예, 사줘야죠. 저번에 LG 노트북 완판됐잖아요. 아, 요거 지금 완판 거의 다 그게 됐습니다. 그거예요? 예, LG 울트라북. 예, 15U 시리즈고요. 네. i5 코어, 램 16기가, 윈도우 11 저희가 친절하게 깔아드립니다. SSD 1TB. 이거를 129만 원. 비싼데? 인데 안 비싸지 LG 비싸지 건데. 120만 원인데. 근데 이제 3%인데. A급 리퍼니까 조금 저희가 네. 거의 제로 마진으로 팔아볼게요. 네. 거의 제로 마진. 얼마요? 59만 8천 원. 살만하네요. 오케이. 거의 제로 마진. 좋았어. 진짜 남는 거 없어요. 이거 전기세가 이거 얼만데? 뭐예요? 플러스 ETF? 전기세가 어마어마해요. 제로 마진. 59만 8천 원 이렇게 드리고요. 네. 나는 LG 좀 답답하더라. 아, 싫어. 네. 기술의 삼성이지. 시총 1위 기업. 시총 1위 기업이잖아. 네. 삼성전자잖아. 삼성 갤럭시북 NT760X 시리즈. 요거는 S급 리퍼. 네, 그래서 코어 i5. 근데 요거는 네. 사양은 다 비슷한데 하나 다른 게 있다면 뭐냐? 엔비디아 핫하잖아요. 들어가 삼성과 엔비디아 만나면 어. 세상에 안 될 게 없어. 안될 게 없어.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들어 있어요. RTX 3050. 1 와. 시리즈 아니고 2 시리즈 아니고 3 시리즈입니다. 3050 Ti. 그러면 삼성전자랑 엔비디아 들고 계신 분은 무조건 사야겠다. 주주니까. 네, 네. 주주니까 이거 사야죠. 네. 다 매출로 직결되는 거예요. 얼마예요, 얼마? 이게 원래 정상가가 150만 원. 근데 비싸. 80만 원에서 2천 원 더 빼서 기분 좋게. 괜찮네요. 앞에 7자로 가져갈 수 있게. 79만 8천 원. 엔비디아까지 살 수 있는데. 그럼. 78. 그래서 둘 다 무상 보증 15개월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딱 그거잖아요. 원래 중국. 우리도 중국도 같이 경제 쪽으로 봤을 때 좀 이렇게 같이 가야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조그맣지만 샤오미 선풍기 같이 드려요. 좋다. 중국 품고 가야지. 샤오미 다 거 품고 같이 가네요. 드립니다. 한미중. 맞습니다. 네. 한미중 엔비디아 그래픽에 삼성 제조의 네. 샤오미 선풍기. 와. 이거는 근데 뭐, 79만 원. 예, 79만 원. 아, 이거 너무 거저다. 여러분도 양심이 없다, 진짜. 에이. 근데 어쨌든 뭐 드리기로 했으니까 네. 드릴게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요. 예, 빨리빨리 사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품절됩니다. 뻥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조선 기자재. 사실 오늘 다루는 이유는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고점에서 많이 빠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수급 이동이 있었다는 거. 그게 조금 의미가 있을까 해가지고 오늘 뭐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은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저점에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수급 이동과 얘네들의 하락 그리고 다른 섹터들 증권, 지주사, 반도체 뭐 이런 애들이 올라오는 거에 이 어떤 의미를 둘 수 있을까? 이번에 본부장님 먼저. 근데 이게 그 기사가 3시 5분짜 이런 기사가 나는데 혹시 이거에 영향을 미쳤나 모르겠네요. 예. 자, 떠주시겠어요? 예. 김용범 누구시더라? 까먹었는데 정책실장님 네. 대통령실에 이대로 마스가 어려워 이런 기사가 났네. 3,500억 불 펀드 중에서 아마 우리 조선 쪽이 아마 1,500억 불 맞죠? 나머지는 이제 여러 가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돈을 우리가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미국이 좀 솔루션을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 협상에 지금 교착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갑자기 돈을 뭐 1,000억 할 수도 없고 200억 달러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게 300억 달러 넘기 어렵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또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미국하고 얘기할 게 있으니까 우리 내고할 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그런 걸 감안해서 협상에 임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처럼 이렇게 코멘트를 한 기사가 났어요. 이게 3시 5분이니까 영향을 좀 준 거 아니겠나? 왜냐면 조선주가 보니까 막판에 좀 빠졌거든요. 좀 버티다가 그런 것을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뭐 기자재는 다른 거 큰 거 오르고 나서 이제 또 올라갈 게 없어 보니까 기자재 쪽에서 키 맞추기 뭐 세진중공업도 H중공업도 뭐 하루에도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흥분한 거는 좀 가라앉힐 필요가 있는 시기가 오긴 왔죠. 다른 섹터 가니까 전반적으로 좀 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합니다. 근데 반면에 애널리스트 리포트 오늘 시간 있었으면 설명을 드리려 했는데 증권 애널리스트 중에서 그 애널리스트 말고 좀 탑에 속하는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이 애널리스트가 어저께 목표 주가를 죄다 올렸어. 증권? 아니 그 애널리스트 중에서 이 조선 애널리스트 탑 1, 2에 해당되는 조선. 그분이 컨센서스 뷰를 갖고 있다가 컨센서스보다 한 30% 이상의 목표 주가를 죄다 올렸어요. 그거는 긴 호흡에서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걱정까지는 아니고 27년 8년 넘어갈 때는 조금 자기도 고민이 되는데 과거 2007년 8년도 대비했을 때 지금이 훨씬 낫다고 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높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그건 저는 이해는 됐거든요. 네. 근데 요거 마스가가 조금 뭐 이제 약간 재는 듯하는 게 나오면은 이제 이익 실현의 빌미가 될 소지가 있는 거라고 보는 거고 그게 오늘 조금 실현된 거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그 김용범 실장 얘기는 사실상 좀 정치적인 수사, 그러니까 정치 전략적인 기술이라고 봐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런 기사로 떨어지면은 땡큐일 것 같은데. 사야 돼. 그렇게 볼 수도 이게 있지. 일본 협상이 끝났는데 일본 협상을 보니까 충격적인 거죠. 약간. 네. 그렇지 그렇게 안 될 줄 왜요? 알았어. 왜요? 네. 우리 입장은 그렇게 안 될 줄 알았어. 여기서 안 다뤘어요. 제가 뭐 다른 거 같아가지고 5,500억 달러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처음에 우리나라가 뭐 3,500억 달러 투자한다고 생각했을 때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하고 뭐 이런 기업들 뭐 현지에 투자하고 이런 걸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일본이 협상이 딱 나오니까 5,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만드는 거예요. 펀드를 만들고 펀드에서 나오는 수익에 원금이 회수될 때까지는 반반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원금이 회수된 다음은 90% 수익을 미국이 가져가는 거예요. 도둑놈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일단 민간 투자 못 해요. 네, 민간 투자 자금 절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리고 민간이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뭐 공장 투자 이런 것들이 투자에 지금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내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하는 곳에 투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펀드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3,500억 달러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마련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이 상황이 된 거라서 저 대화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협상 초기에 일본하고 미국하고 말이 좀 달랐는데 달랐죠. 막상 사인한 거를 보면은 미국 쪽 얘기가 조금 더 지금 이루어진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저는 충격 먹었는데 저렇게까지 굴욕적인 협상을 했다고? 그러면 일본이 저렇게 나갔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도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3,500억 달러를 물을 수는 없고, 네,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시간을 벌려고 분명히 얘기할 것 같습니다. 임기 끝날 때까지 최대한 뻐겨야지 뭐. 아프다 그러면 결석해. 그거 내가 전문인데 어떻게 좀 알려줘야 되나? 네, 아프다 그러면 조금 결석하고 그러면 되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 김정일 본부장님 아까 그렇게. 김용범 네네. 실장 얘기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이렇게 전략적일 수도 있고 진짜 어려움을 그러니까 표현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뉴스 보면서는 이게 영향을 줬다는 건 심리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간 거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체크할 텐데 다행스러운 건 아까 그 애널리스트 얘기도 보셨겠습니다. 실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나쁠 수가 없어. 환율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적이 받침이 되기 때문에 금방 무너지지는 그런 사태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이게 뭐 교차 상태라 해서 그래서 뭐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걔네들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앵커님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 되는 것이 여기 2, 3% 빠졌을 때 그런 수요가 생길지 아니면 좀 충분히 한 5, 6% 빠지고 생길지 아니면 그렇게 생길라 하다가 결국 실적 보면서 다시 힘을 얻을지 그런 타이밍까지는 기술적인 거니까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금방 무너지지는 않을 텐데 빌미는 됐다. 그리고 빌미가 되는 것이 내일 당장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안 나오면 빌미가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다. 이것까지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4시 14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민트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어요? 저는 하락 섹터에서도 하나 다뤘으면 좋겠는데. 하락 섹터. 지금 조선 달았지. 방산? 말고 준비하신 걸. 그래? 하락 섹터도 있어요?
하락이요. 네. 하락세도 없어요. 없어요? 근데 좀 애매해요. 오늘 애매하지. 하락이 두드러진 게 없어서 바이오가 살짝 쉬어간 느낌이었는데 막판에 또 다 올랐죠. 반등시켰고 맞아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속도 조절에 대한 경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LG 솔루션이나 2차 전지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2차 전지에 대한 경고 시그널은 지금 확실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에 보조금 폐지를 앞두고 2차 전지가 그러니까 전기차가 지금 빠르게 재고를 소진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실적은 좋지 않은데 일시적으로 땡겼다 그러면 그 이후에 수요 절벽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우려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 2차 전지 업체가 애널리스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빠르면 올해 하반 말이나 내년 초부터 2차 전지가 전기차가 턴할 것 같다는 얘기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일시적으로 땡겨가서 뭐 수급이 절벽이 있을지언정 이게 캐즘은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는 단계 같다라는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계를 지나면 여기에서는 ESS를 어느 정도 버텨준 상태에서 전기차까지 회복이 된다 그러면 2차 전지는 좀 봐야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조정을 받는 거에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2차 전지는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다 봐요. 트레이딩은 그리고 가능하다. 아까 아침에 얘기했습니다만 그 LG 그 공장 있잖아요. 그 공장이 이슈가 아니고 원래부터도 전기차 안 팔리고 하다 보니까 원래 스케줄이 올해 말이 아니고 원래는 그거였는데 내년도 하반기로 미뤄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태가 뭐 일파만파 돼갖고 6개월 지지되지 않으면은 실제 임팩트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 다른 반격을 하면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9월달 말이니까 이제 보조금 끝나잖아요. 7,500불. 근데 그것 때문에 미리 뭐 땡겨서 수요가 생긴 것도 별로 없다. 그래서 거꾸로는 9월 지나고 나서 수요가 둔환되겠는데 우려할 정도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반발도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여전히 트레이딩인데 추가적인 나쁜 것보다는 미국이 중국 견제로 인한 효과가 아직도 있다는 걸 가늠하면은 빠질 때 살 수 있는 그런 정도 트레이딩은 되지 않을까. 그게 뭐 반도체나 뭐 저기 증권이나 뭐 이런 거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은 그 정도 역할은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은 이 초반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지수가 전고점을 뚫고 조금 더 상승할 만한 동력을 얻었다라고 전제하고 판단한다면 그러면 그 지수 상승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섹터는 뭐예요? 반도체가 있을 수 있고 2차 전지도 덩어리가 작지 않고 거기다가 오늘 보여준 것처럼 뭐 지주사나 아니면 증권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같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이에서 반도체가 그럼 레벨업 할 때 나도 같이 가자 이러고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렇다면 한 섹터를 꼽자면 혹은 종목을 얘기하셔도 괜찮지만 뭐 부담스러우시면 섹터로 가셔도 되고. 반도체가 일단 무조건 지금은 대장으로 가고 있고 저는 바이오 지난주에도 이제 주도주가 되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약간 놀랐던 건 뭐냐면 바이오가 초반에 눌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갈 때 바이오가 분명히 눌리는 모습이 나는데 그걸 돌렸단 말이죠. ABL 바이오는 아예 플러스가 나버렸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바이오가 여전히 주도주로서 충분히 자리할 수 있고 아직도 모멘텀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된 주식들은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좀 보시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도체와 관련해서 보면 지금 반도체 메모리 수요가 증가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데 이때 이제 레버리지가 가장 높은 것들이 기판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도 보면 PCB 관련해서 심텍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빨리 올랐고 CXL과 관련돼서도 있겠지만 지금 반도체에 관련된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 좀 보면 레버리지 상으로 그러니까 빠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세는 좀 되지 않을까 미친 되지 않을까. 근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를 보면은 이 저기 뭐 하이닉스가 28만 8천 원까지 오늘 올라오기는 했지만서도 사실은 더 재미를 보고 있는 건 CXL, 온디바이스 AI 뭐 등등 해가지고 밑에 있는 소부장 애들이 훨씬 재밌거든요. 기판이나 뭐 이런 애들. 그렇죠. 훨씬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사실은 반도체라고 얘기해서 그 안에서도 또 세부적인 그런 것들이 맞아. 많으니까 리스크 대비 리턴으로 생각했을 때 요런 애들이 좀 더 나을까 아니면은 그냥 든든하게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나을까.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자니 하이닉스는 이미 벌써 29 왔고 네. 삼성전자는 7만 5천 원 넘었어. 와.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반도체라 그래가지고 요걸 사기는 부담스러워. 조금 좀 그렇잖아. 항상 그런 거야. 네. 삼성전자 69,000원 못 사고 네. 하이닉스 25만 원대 못 사고 네. 29만 원대고 72,000원 사고 싶고 그럴 때는 다른 게 먼저 가니까 그거 사고 싶고 그런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물어볼 때 항상 5개가 있다고. 삼성 하이닉스가 있고 PCB가 있고 그다음에 소부장이 있고 어디 한 5개 있다니까. 오늘 이제 5개 끝자락. CX에 갖고 올라가는 거 보니까 제가 일단 그런 의미에서는 한바탕 돌았다.
실거리도 아마 찾으면 찾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CXL은 저는 동의를 안 하거든요. 근데 CXL 들어간 것이 PCB면 또 PCB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얘기가 되거든요.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런 분위기상 조금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오케이. 조심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면은 갔다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여쭤볼게요. 뭐 아까 같은 질문을 드린다면 공자님은 어때요? 일단 반도체라고 당연히 같이 얘기하지만 반도체도 크게 보면 좀 나눠져요. 많이 그러니까 나눠지죠. 가격을 상승한다. 반도체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좋고, 그다음에 수요가 좋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소부장 쪽이 괜찮은데, 만약에 투자가 좋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뭐 마이크론 이런 쪽에 투자가 좋다 그러면 장비가 본격적으로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술, 신기술 같은 게 도입된다 그러면 신기술 관련된 주식들, 뭐 HBM이나 CXL 이런 것들 중심으로만 좋은 상황이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 복합적으로 다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좋아지는 거, 실적 좋아지는데 실적 왜 좋아지냐? 아직 수요가 좋아진 건 아닌데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럼 가격 오른 거 반영됐고, 그다음에 수요가 증가할 것 같으니까 지금 PCB 쪽이 좋아지는 건 기판의 수량이 좋아져야 증가하는 거지. 이게 기판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 그럼 기판 가격도 올려줄게라고 안 한단 말이죠. 똑같은 가격에 받을 텐데 그럼 결국 수량이 증가해야 되는 건데 수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왔죠.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보면 전자도 뭐 지금 P5, P4 다 투자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삼성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M15였나요? 지금 투자한다고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투자에 따라서 장비주도 또 다 좀 좋고, 여기 신기술 CX, HBM은 약간 좀 지금 아니지만 HBM도 맞죠. HBM도 지금 투자한다고 하니까 HBM 관련된 테스트 장비들이 예전에 부각받지 못했던 기업들이 많이 좋아졌죠. 테크윙이라든가 유니테스트라든가 DI라든가 이런 기업들 굉장히 좋았고, CXL 관련해서 보면 신텍, 네오셈 이런 TLB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해서 네 가지 이슈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가지 이슈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다 좋은 거니까 여기에서 어떤 게 좀 더 강하게 작용할지를 선택하면서 보면 분명히 좋을 거다.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 CXL 관련된 테마에서 PCB가 엮인 것들을 보면 여기 기술과 수요 증가,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있으면 괜찮겠네. 이런 것들도 좀 볼 수 있겠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이 오늘 딱 요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두 분 다 반도체를 말씀을 하시니까 네. 그러면 반도체 지금 뭐 전반적인 그런 흐름에서 CXL은 아까 동의 안 하신다 그러셨고 그런 거를 좀 갈라치기를 살짝 해주시면 어때요? 필터링을? 네, 일단 하이닉스부터 잠깐 말씀드리고 네. 할게요. 자료 봐야 되네. 네, 봐야 돼요. 예, 요거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8페이지. 예, 8페이지. 제일 중요한 거야. 오랜만이다.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 CT 거는 모르지만 CT는 내년도 예측을 52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42, 3조고 좋은 게 45조니까 높은 거 국내보다도 한 15% 이상 높은 거예요. 만약에 그 친구 말이 맞다면 맞아요. 한 35만 원, 40만 원 가는 게 맞습니다. 실적 자체가. 그런데 화면 보여주세요. 네, 그런데 아까 52조, 45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분기로 따지면 한 12조 나오는 거죠. 12조, 13조 내년 거. 그렇죠? 그런데 3분기에 이미 11조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어제 오늘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센 거예요. 이게 당초에는 얼마 잡았냐면 9조 초반대였거든요. 그러다가 중간에 제가 업데이트를 많이 안 드렸습니다만 좋다 한 게 10조로 은근 놀러왔는데 오늘 10조 초반에서 11조 이상도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곱하기 4개 하면 어떻게 돼요? 44조잖아. 더 떨어지지 않으면. 내년도 실적이 어떻게 돼? 40조 이상은 가겠다는 생각이 들죠. 뭐 올해 38조니까 올해보다 높아지죠. 뭐 올해 기준으로만 따져 43,000원이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야, 7배 정도는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내년 내려가지만 않으면. 그 43,000원에 7배 하면 그게 29만 원이에요. 내년 거 올라가는 거 때리면은 30만 넘어가는 거예요. 못 따라오고 있지. 알아들은 거야. 가지고 계신 사람 알아들 거야. 그런데 EPS가 43,000. 내년 거 말고 올해 거만 가지고 7배 치더라도 29만 원이고 내년도 이익이 52조가 아니고 45조, 이거 11조만 하더라도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면 저절로 31, 2만 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돌파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데 내용을 보면은 좋은 게 있어요. AI 말고 일반적인 서버에서도 수요가 등장한다. 이게 중요해요. AI 서버가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서버도 수요가 늘어난다는 게 중요하죠. 포착돼서 출하량이 생각보다 더 나올 수 있다. 3분기 실적이. 그리고 낸드 아시죠? 우리 저장하는 메모리. 근데 그쪽도 우리 하드디스크 있잖아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지금 부족하대. HDD가. C게이트나 그쪽. 그래서 HDD 대신에 SSD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수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 게 아니고 수요가 포착이 됐어요. 이것은 포지티브한 거예요. 그래서 좋고 여기는 뭐 하이닉스 좋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오픈 AI 얘기했고 그래서 기존에 하는 HBM 말고도 요것이 애딩이 됐기 때문에 이게 맞다 그러면은 네, 한 40 몇 조 정도로 내년에 부를 수 있죠. 50 몇 조는 몰라도. 그러면 일단
30자 30을 다시 한번 치러 간다는 것이 타당하죠. 어.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같이 가면은 하이닉스가 이 11조 넘으면 삼성전자도 아마 비슷하게 나오려면 한 9조 이상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아까 그 얘기 나왔는데 이수페타시스 얘기하고 두산 얘기하고 했잖아요. 예. 아침에 얘기했는데 이수는 이렇습니다. 이수 같은 거 얘기하는데 좋습니다만은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목표 주가가 꽤 높게 나왔어요. 보통 다 7만 원대였거든요. 오늘 올라서 지금 7만 2천 원입니다. 오늘. 근데 목표 주가가 8만 2천 원이 나왔어요. 여기 다 좋은 얘기 다 적어놨어요. 이걸 제가 설명할 시간은 없고 네. 다 하는데 어쨌든 내년도 기준으로 PER이 30배 쳤을 때 8만 2천 원이에요. 내년도 30% 성장 정도 했을 때 8만 2천 원이니까 10% 디스카운트 하면 7만 5천 원 정도면은 저는 안 따라갈래요. 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두산이 약간 리스크가 있더라도 그게 낫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장비 중부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원익 아이피스도 있고 유진테크도 있고 전통적인 장비. 유니테스트는 제가 안 따라간다 그랬죠. 자리 바뀌면 오늘 올랐어요. 올랐는데 별로 안 올랐을까? 4%. 요거 요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가면 저는 안 따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이 반영된 것 같고 차라리 테크윙이 낫다. 테크윙도 올랐지 뭐. 막판에 좀 올랐는데 좀 덜 올랐을 거예요. 네. 아마 1.4% 어제 많이 올라서. 그래서 약간 갈라치기는 아니더라도 그런 거 생각할 때가 돼가는 것 같다. 전체적으로는 한 뭐 5% 10% 정도는 더 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네. 근데 약간 갈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나 하나 비전은 새로운 게 없어. 그래서 실적에서 뭔가 수주에서 뭔가 빵 터져야지 그거 가지고 갈 것 같아. 안 그러면 쫓아가는데 약간 뒤처지는 걸로 계속 갈 것 같고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뭔가 빵 해주는 10월 말까지는 상대적으로는 좀 뒤처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다 들어보니까 거의 다 왔거나 이제 안 따라가거나 이런 종목들이 아니, 거의 대부분인 것 오버로 같은데? 5에서 10% 간다고 그랬잖아요. 심텍 같은 건 14% 가겠어. 그건 펀더멘털 아니더라도 약간 레거드, 세진중공하고 HJ중공 올라가듯이 막판에 올라가듯이 그 덜 간 거, 아까 심텍 이런 것도 올라가는 거지. 제가 봤을 때 펀더멘털보다는 빨리 간다고 보고 있지만은 그래도 한 내년 걸 땡기면은 그렇게까지 갈 수는 있는 거죠. 그런 거 합하면 전체적으로 오버롤 한 5에서 10%는 올라갈 수 있다.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거기까지는 한 10월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나오기 전까지 10월 중순 우리 쉴 때까지는 바라볼 수. 그게 있으니까 장애전도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은 룸이 막 엄청나게 남아 있는 것도 없네. 그러니까요. 우리 3,400 가면 좋아할 거 아니야? 그럼 3,400하고 3,200하고 차이가 지금 150이니까 3%는 가는데 이게 5에서 10% 올라가고 나머지 올라가 그러면 그 3,400 가면 좋은 거지. 4,000을 바라봤어요? 아직 좀 여유 있는 거 없어요? 있긴 해요? 여유 좀 있는 거? 소부장이나 아니 반도체보다는 난 증권주가 더 마음에 들어요. 지금 이게 중요한 얘기네. 그러니까 뭐 반도체 상황은 다 설명해 주셨고 네네네. 위에 올라갈 룸으로 생각하면 지금 반도체는 5에서 10% 전반적으로 올라가겠지만 나 같으면 이거 안 따라간다라는 종목들이 꽤 많이 생겼고 맞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증권주가 훨씬 플렉시블해. 증권주도 그렇고 아까 엊그저께 얘기했잖아요. LNC 바이오, 파마 리서치하고 경쟁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음에 드는 게 LNC 바이오를 PSR로 했을 때 파마 리서치 11배, 12배부터 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은 LNC 바이오는 더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이 빠졌잖아요. 그때 기회를 노릴 수도 있고 오늘 아침에 많이 빠졌어. 근데 다 말아 올렸지. 올릴 수도 오르고 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2번 정도 확정되면 한 번도 그 제약바이오스도 슬랙션하게 올라갈 수 있다. 여기도 제약바이오. 두 분의 의견이 살짝 갈리네요. 예, 반도체 소부장 공자님은 조금 더 말씀을 하셨고 차라리 증권이랑 제약바이오. 아니야, 지금 반도체가 빠진다는 게 아니야. 알아요, 올라가는 알아요. 거야. 올라가는 거야. 삼성하이닉스 포함해서 올라가는 거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두 분이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요거는 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분 남아가지고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들으면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네. 네, 공자님부터. 저는 뭐 오늘 저랑 분위기 어울리는 그림으로 준비했는데 뭘까요? 엘레강스한 글. 아니, 엘레가스 아닌데? 오늘의 한마디는 아니땡 굴뚝의 연기나랴. 그게 무슨 뜻이지? 뭐 지금 주식시장에 양도세 얘기가 나왔잖아요. 요 얘기가 그냥 나오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그래서 저는 증시가 좀 더 좋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오늘 한마디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를 이유가 있으니까 오르는 거다. 네. 나도 약간 비슷한데 완전 반대로 했는데 오케이. 네. 보여주세요. 네. 맨 마지막에 페이지 23페이지. 경천동지. 근데 장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반도체하고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한다는 이런 것들이
경천 동지할 일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제가 물었어요. 무슨 뜻인가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놀라 자빠질 일 정도는 아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장이 만약에 올해 내로 사천을 간다. 그러면 제가 경천 동지할 일을 할 것 같아요. 경천 동지할 정도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냥 순서대로 갈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천 동지할 만큼 올라간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거 아니라고. 경천 동지할 일이 발생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경천 동지하려면은 한 4천 정도 갈 정도로 제가 봤을 때 제 이미지네이션은 아니고 제 생각에서 많이 벗어나는 거. 4천 정도면 올해 4천이면은 저는 많이 벗어나는 거거든요. 긍정적으로. 그러면 제가 경천 동지할 일이 일어났다고 보는 건데 그 정도의 무슨 팩터 변수가 있어 보이지는 팍 튀어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차근차근히 가자.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오늘 좀 전통적으로 가시네요. 네. 한 분은 이제 한옥을 가져와서 네. 아니 땐 굴뚝을 얘기하고 이거 누가 그러는데 공자 앞에서 그 한문 쓴다는데 여기 공자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유럽의 공작이야. 공작. 그래서 제가 더 달아나. 공작. 공작. 영화 재밌잖아요. 공작. 맞아. 영화 공작 재밌죠. 예. 오케이. 그런 뜻입니다. 저기 한옥 출신은 접니다. 저 청학동 진짜? 수료생이거든요. 수료세. 네. 그럼 수료하지 내가 거기서 아니, 살아요? 도대체 어떻게 산 거야? 네? 중국도가 영마살 있어. 사주에. 네. 근데 저는 저희 할아버지 집 댁이 정말로 기아집이었어요. 진짜요? 네. 진짜요? 외갓집도 그렇고. 오. 거기 가면 막 그거 외워야 돼. 부생하시고 뭐고. 저희 집에 가면 안 돼요? 집에 갑시다. 집에 가면 안 돼? 내일은 하면서 이제 회초리 맞고. 이제 몸 회복한 것 같아. 아니야. 아직 아파요. 드립이 지금 올라오질 않았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상승장에서 여러분도 수익을 많이 누리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만약에 못 누리신 분들은 새로운 전략을 짜서 장은 매일 열리니까요. 네. 내일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